안녕하십니까. 동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어제 이제 대선 주자들 그 교육 정책 비교를 보니까요. 전부 다 이제 논술을 다 폐지하기로 이렇게 공약을 걸었는데 한 3, 4년 걸리겠죠. 빨라도. 근데 어쨌든 현재 대학 입시에서 논술의 비중은 놀랄 만큼 큽니다. 상상하지 못하실 만큼.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3년간의 내신하고 논술의 비율을 하면 예를 들어서 논술 100%도 있고요. 논술 6대 5, 5대 5, 4대 6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3년간의 내신 국영수사가 총 다 합쳐서 50%면 논술도 50%입니다. 그 때문에 보통 그 5등급 학생이 성균관대를 간다거나 반에서 7등이니까 한 4등급 학생이 한양대 법대를 간다거나 아니면 3등급 학생이 편안하게 인서울을 한다거나 이렇게 2등급을 역전할 수 있는 건 내신을 2등급에서 3등급을 역전할 수 있는 건 논술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입학사정관대는 한 등급 정도를 역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논술은 2, 3등급을 역전할 수 있는 사례가 있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등급 차이면 1등급 차이면 논술로는 쉽게 한 두세 줄을 잘 쓰는 것으로 역전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렇게 논술은 이렇게 1등급을 역전할 확률이 50% 선에 육박한다면 제가 이제 아이한테 논술을 써보라고 한 다음에 한 4회나 8회 정도 가르치면 이 학생이 논술로 역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단이 됩니다. 성향이니까 글 쓰는. 그러니까 이제 글쓰기가 아니라 논술 시험이죠. 시험을 얼마나 적용할 수 있냐의 문제죠. 근데 입학사정관제는 입학사정관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한 등급을 역전하는 건 50%인데 2등급을 2등급 차이를 역전하는 건 거의 한 10% 이하밖에 안 됩니다. 2등급. 근데 이거는 2등급, 한 등급은 50%, 1등급 차이를 극복하는 게 50%, 이거는 2, 3등급, 1등급 차이는 한 70%, 80% 되면, 요거는 2, 3등급도 한 30% 확률로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3년간 어쨌든 국영수,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모두 합친 과목하고 논술 한 과목 비중하고 똑같은데 이 논술을 쓰면 확실히 여러 가지 효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시작하시고 2달 정도 배우고 논술 보죠.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논술 수업은 정기적으로 해서 일찍 배우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고1 여름방학이 제일 좋습니다. 고1 여름방학. 고1 여름방학을 배우든지 제일 한가한 중3 겨울방학을 배우든지 이렇게. 근데 중3 여름방학 때는 진지하게 안 씁니다. 고1 여름방학 때도 좀 덜 진지하게 씁니다. 애들. 그러니까 고2 여름방학 때는 좀 더 진지하게 쓰는데 이때도 그렇고 아이들이 참 신기하대요. 고3 여름방학 때 돼야 진지하게 쓰기 시작합니다. 대신하게 바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일찍 논술을 준비를 하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잠깐 보시면 국어 점수가 90점이 넘는데 국어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도 만점을 못 맞는 학생들의 돌파학으로 논술 수업이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논술 수업을 통해서 글을 쓰는 법을 배우게 되면 이 쓰는 거에 맞게 또 구조를 파악하게 되고 이 구조를 알게 되면 이걸 잘 읽게 됩니다. 특히 논술 문제, 글의 구조, 심화해서 글의 구조를 알게 되고요. 또 문제 분석을 하게 되면 논술 문제를 분석하게 되면 일반적인 문제의 분석 능력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논술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하면 국어를 하나도 안 했는데 수능 점수 20점 상승하는 사례도 자주 봤습니다. 두 번째, 나중에 이러면 논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어 점수 조금 올랐다고 치고 논술로 대학 안 가면 뭐 하냐 그런 말씀 하시는데 대학 나중에 학점 상승하고 학비 영감에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관식 답안지가 다 논술식으로 돼 있어요. 주관식 답안지가. 그렇기 때문에 B제로 맞을 거 B뿔 맞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향상이 되면
장학금을 탈 게 아슬아슬한 애는 거의 다 장학금을 탑니다. 그 다음에 이 논술 수업을 받은 학생과 없는 학생의 레포트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구조나 형태나 표현 방식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평균을 5에서 10점 정도 대학에서 올려주면서 장학금 받을 확률을 아마 30% 정도는 올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또 나중에 이제 졸업 논문을 쓰거나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을 하면 이 논술 기초 과정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겠죠. 자, 그럼 이런 점수 현상이 아니더라도 논술 구조를 익히면 그죠? 정반합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대화나 독서, 그 다음에 스펙을 짤 때, 그 특히 대회, 스펙 뭐 이런 거에 알게 모르게 다 도움이 됩니다. 판단 능력이 늘어나고 어떤 글에 대한 당위성, 그 다음에 그 수용했을 때 자기중심으로 수용하는 그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게 논술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떤 이 사건이나 사례를 분석해서 논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정보 취합 능력이 늘어나고 정리 능력이 늘어납니다. 또 학습할 때 가장 기본적인 요약하기를 뭐 고대 논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키고 그 요약하기를 바탕으로 글을 풀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약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학교 때 대입 논술 중학생이 풀어도 되는데 중학교 때 이 논술을 배우게 된다면 공부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약 능력을 점검하고 확장시켜서 능력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정보화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능력이 간단한 백자 글쓰기, 댓글 쓰기 이런 거거든요. 이런 글쓰기의 기본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독서를 읽기를 심화하려면 쓰기를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관계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는데 이 보통 듣기, 그죠? 듣기를 많이 하고 말하기를 배우고 읽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 쓰기는 이만큼 하는데 이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면 이게 따라서 동달아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제 쓰기 능력을 통해서 이 나머지 능력의 돌파구를 찾으셔야 그 언어 능력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독서를 취미로 하시고 심화된 독서를 하시고 싶으시다면 논술, 글쓰기의 표현 방식, 구조, 틀, 기본적인 틀, 구조의 형성법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자, 독서 논술을 하면, 대입 논술을 하면, 독서 논술과 대입 논술의 차이는요, 독서는 책 읽기를 중심으로 생각의 그릇을 만들고, 대입 논술은 이 생각을 표현해서, 펼쳐서 답안지 형태로 쓰는 거죠. 차이가 납니다. 자, 논술의 요약은 학습 과정에 시간을 압축하게 하고, 개요 작성은 학습물, 목차의 학습, 목차 학습 제가 찍어 올린 것처럼 목차 학습의 능력을 늘려주고, 문학을 분석하는 기술은 선택지나 문제 분석력을 높여서 전반적으로 이게 논술 학습 과정이 시험 보는 방법을 굉장히 심화시켜줍니다. 자, 더구나 논술을 재정리하는 과정은 수업을 재정리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요약 정리, 노트 정리 이렇게. 논술 나반을 첨삭하는데요. 첨삭에서 또 말씀드린다. 구부삭. 첨삭의 3대 요소는 구부삭, 구부작, 구부삭. 삭제의 원리, 부가의 원리, 재구성의 원리. 보통 초보 논술 선생님들은 이렇게 삭제를 합니다. 아이들이 이거 잘못됐다고. 근데 이게 삭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부가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생각을 계속 커지도록 하다 보면 써야 될 게 이만큼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재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가를 해주는 거가 중요하고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스스로 재구성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스스로 삭제를 하고 재구성을 하다 보면 그 최종 남은 거를 조금씩 삭제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논술 수업은 부가를 해주는 방법, 아이의 생각을 더 키워주고 자라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구성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는 첨삭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됩니다. 한두 문장 첨삭한다고 점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생각을 써야 되니까. 그 생각을 효과적으로 구성해서 써야 되니까. 생각이 있어야 재구성을 하죠.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고 재구성을 하면 재구성하는 것 자체가 자기화의 과정, 자기 학습화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수업을 정리하면서 참고서나 선생님 말씀 혹은 문제집을 취합하고 단권화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압축 능력을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 노트를 간결하게 핵심을 보기 좋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자, 논술을 배워서 첨삭하는 과정을 마지막까지 배우면 이제 말하기를 향상시키죠. 논술을 첨삭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을 해보고, 말하기도 하게 되면, 쓰기를 하게 되면, 면접이 말로 쓰는 겁니다. 말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에 기반이 생기는 것이죠. 말하기의 방법을 알려면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하면서 첨삭 과정이 더 명료해집니다. 면접 말하기의 6단 논법은 안결이 정발조입니다. 안건, 결론, 안결이, 이유, 설명, 상대방의 반론 꺾기, 그 다음에 안결이, 설관, 정리. 다음에 찍어서 한번 올려드릴 건데요. 어쨌든 이 6단 문법도 쓰기 구조나 같습니다. 이제 안건이 서론이고, 서론에 찬반을 2개를 쓴 다음에 서론의 결론을 씁니다. 간접적인 결론. 그 다음에 본론을 쓰고, 반론을 꺾어서 정리해서 본론, 결론을 쓴 다음에 여기다 요약, 압축, 마무리 정리와 대안을 씁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도 그죠?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본 것은 더 명료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면접의 기술도 이렇게 논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논술은 안 하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써봐야, 같이 써보고 고민해서 그 면접에 나온 거를 생각을 해봐야 면접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를 쓰기 과정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학생들하고. 보면 다양한 스펙의 기초 능력이 됩니다. 독후감, 체험학습 수기, 다양한 대회, 기초원고, 이런 능력을 만들어주는데, 그죠? 첨삭 효과를 보게 되고, 이런 기본 능력과 아이디어를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고 수상 이력이나 스펙을 만들게 됩니다. 자, 논술은 상상하고 기획하고 하는 창의력의 근간이 되는데요. 글쓰기를 해서 정보를 취합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이 사고력이 안 늘 수가 없습니다. 마인드맵으로 연관관계 정리를 하다가 보면 이 창의력을 늘릴 수 있는 연습이 되고요. 기본적인 정보나 내용을 요약하고 생각하면서 이걸 재구성하는 방법이 기획력을 향상시킵니다. 자, 글을 쓴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말하기처럼. 작가가 아니더라도 일기나 기타 쓰기를 통해서 배설 욕구를 충족을 시키면 정신적으로도 충만감, 충족감, 편안함을 느낍니다. 인간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바람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있게 표현하고 글을 쓰는 겁니다. 정제되고 정리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께서 13 논술을 하게 되면 인성이 밝아진다고 하시기도 하고, 자, 어떤 분께서는 논술을 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기도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이 논술을 배우고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기 시작했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논술을 통해서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오면, 그렇죠? 면접을 통해서 아니면 학생이 쓴 글을 보고 논술을 해봐도 되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학생들을 해도 30%입니다. 왜 30%밖에 못 받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문과는 300대 150대 1 300대 1 허다합니다. 퍼센트로 3%도 합니다. 3%도 안 됩니다. 300대 1 3%.
3%가 뭐예요? 300대 1이면 0.3%네요. 근데 저는 논술 수업을 할 사람이 한편 써오라고 해서 그걸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30%입니다. 무작위로 다 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 낭비일 수 있으니까 애한테. 근데 절실하게 논술밖에 갈 데가 없다고 해서 받아줘가지고 성공한 확률은 이렇게 절실함이 되면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 정도 절실함을 더 올려줘요. 근데 논술은 글쓰기가 아닙니다. 글쓰기하고 다릅니다. 대입논술은 적어도. 대입논술은 주관식 서술형을 그렇죠? 논설문 양식에 맞춰서 써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될 요소, 기본 요소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기본 요소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써라. 정의가 무엇이냐? 실제적으로 그렇게 추상적으로 내진 않지만 결국은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그쵸? 아니면 자, 공간의 시간의 의미,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과 동일 상황의 관계에 대한 의미, 이런 것처럼 생각을 기본적인 인문학적 요소, 그래서 법적 안정성과 정의와 한목적성의 관계를 써라, 이런 것처럼 인문학적 관계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봤냐, 이런 문제를 내는 것이고요. 이과의 경우에는 그 본고사식, 주관식 서술형, 주관식 서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수학과 과학이 결합되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런 것처럼 이 논술을 쓰면서 인문학적 심화를 통해서 기타 사회문화나 윤리와 사상이나 경제나 이런 것에 대한 논리를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논술을 배우는 효과를 생각하면, 그죠? 논술을 배우는 효과를 생각하면 전 과목 이만큼, 그죠? 국어, 수학이 더 많아요. 압도적으로. 국어는 이만큼일 테고 수학이 이만큼이겠죠. 영어도 좀 떠줄었으니까 수학이 더 늘었겠죠. 국어, 영어, 탐구 이 정도 되겠지만, 보세요. 국어, 영어, 탐구, 그 다음에 다 수학입니다. 나머지 이렇게 돼 있겠지만, 이거를 3년 동안 하는데 이게 50%고, 그죠? 논술이 50%인데 지나치게 저 같은 경우는 국어 수업하는 애들 논술 써오면 해주고, 질문 과외 하는 애들 논술 써오면 봐주는데 아이들이 안 씁니다. 쓰기도 힘들지만, 그죠? 자신의 생각을 써놔야 되니까, 쥐어 짜내야 되니까 쓰기도 힘들지만, 이 논술 명확하게 이거 가지고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가 없습니다. 냉정하게. 근데 너는 재능이 있어, 써봐. 하는 학생들도 다른 공부를 하다 보면 시간을 뺏깁니다. 그래서 이 논술은 시간을 정기적으로 두고 와서, 저도 그렇게 합니다. 논술 수업을 하면 무조건 3시간을 달라 그러고, 3시간 동안 논술 시험을 보고, 시험은 본 거를 피드백 개인적으로 1대1로 해줍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숙제를 안 해오니까, 쓰지 않으니까. 그쵸? 논술 수업. 아이의 그 생각하는 방식을 달라지게 하고, 삶을 생각하면서 살게 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논술 마지막 문제로 너 왜 사냐? 그러면 답변할 수 있으면 논술 수업 잘 받은 겁니다.